네, 친구의 권위로 읽은 책입니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아우, 제목 무시무시합니다. 하여간 강준만 씨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인연은요. 95년도에 김대중 죽이기 책을 읽으면서 그 사회를 보는 눈을 떴다고 할까? 그 책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정말 놀란 내용은 그 전라도 죽이기, 김대중 죽이기. 그러니까 저도 충청도 출신인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들었던 내용이 너무나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를 그 책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평 정권 교체, 그리고 그 어떠한 실명 비판론을 대한민국에 도입한 아주 획기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사상사를 계속 구독하다가 인물과 사상사를 저 2004년도, 5년도,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글이 많으면서 인물과 사상사를 끊었고, 또 이분 때문에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분과 멀어지게 돼서 이분 책을 안 읽었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이제는 선진적인 민주정치, 그리고 우리 지방 분권화, 그리고 모든 그 권력의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사법 권력이 상당히 공고화돼서 그 본인의 그 모순에 빠진 잘못된 판결이 많이 나오고,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은 전반적으로다가 권력이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하고는 조금 많이 이렇게 다른 측면을 다루는데, 일견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낸 취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대화다. 대화를 위해선 추상의 세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상의 여러 가지 관념을 얘기한 아주 역사적으로 다 많은 사례를 얘기합니다. 군주론 나옵니다. 군주론. 뭐 사랑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둘 다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정치에 대한 그 오남용 사례가 많은데, 강준만 씨도 마키아벨리를 이렇게 오남용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사실 과거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권위주의는 사라졌지만 권위는 인정받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도 받고 두려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주의가 청산된 정치인을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뭐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하여간 뭐 소프트 파워 얘기 나오고 뭐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뭐 문재인 정권 선한 이미지였는데, 하여간 문재인 정권하고 강준만 씨 긴장 관계가 많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뭐 부잣집 자식들이 그 망하는 거를 사례를 많이 보죠. 그러나 뭐 사실은 성공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인전 뭐 뭐죠? 이런 표현으로 다 여기 얘기합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도 47석에서 152석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성공한 사람이 많은 케이스로 다 설명하는데,
저희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망했는가는 저도 이 열린우리당 당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는 독일과 같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으로 구성된 정당의 출현, 그리고 그 정당의 여러 가지 기반을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러한 정당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망가진 것은 그러한 진성당원의 여러 가지 제약을 풀면서 망가졌걸랑요. 하여간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두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당 민주화와 정당의 주인이 되는 당원들의 당비 납입, 그리고 그런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됐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몇몇 정치인에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때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역사학자 이덕일 씨가 우리나라의 양민, 노비 퍼센트를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이거 보고 놀랍네요. 1690년도에는 양반이 9.2%, 양민이 53.7%, 노비가 37%였답니다. 아이, 놀랍네요. 노비가. 100년 뒤에는 양반이 37.5%, 양민이 57.5%, 노비 5%.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양반이 70%, 양민이 28%, 노비 1.5%. 이게 이제는 거의 이제 노비가 이제 없어진 거랑 다름없는데, 양반이 70%라서 군역제가 무너지고, 이게 양반이 몰락한 양반을 판다거나 등등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거 소개할 내용이 많은데, 무솔리는 새로운 이 무솔리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대단히 인기 있었던, 그 이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했던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 우월의식, 이분법, 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도덕적 우월주의이면서 이분법적으로다가 이 선한과 나쁜 편으로다가 갈라치게 한다는 비판이거든요.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팬덤, 여기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스 모겐스가 설명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권력력은 비판하지만 권력 감정,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권력 감정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팬덤 현상이 있다는 거고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저희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 구조라든가 이러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이러한 권력 감정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글쎄요, 이거는 너무나도 좀 상처받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권력 구조 어떤 건지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권력 감정이라고 얘기하면은 학자들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침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례로서 문제는 또 안희정 성폭력 지적가 박원순 씨 얘기를 꺼냅니다. 솔직히 안희정 지사 건과 박원순 시장 건은 우리나라 지금 페미니즘 법률이 너무 자의성이 강한 좀 과도한 법률이란 거를 거짓말 공화국을 저자 그분이 자세하게 한번 내용 기술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페미니즘 너무 강화되는 페미니즘의 적용이 너무나도 그 고무줄법, 그냥 여정이 감정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좀 과도한 입법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씨 케이스와 안희정 씨 케이스는 그 희생, 그러한 법을 또 만든 것이
박원순 씨였을걸랑요. 박원순 씨가 서울대 조교 사건을 이끌면서 페미니즘을 굉장히 높은 단계로다가 끌어올리면서 본인이 그 법에 포획돼서 희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안희정 씨도 과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막스 베버, 한나 아렌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을 비판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정말 강준만 씨에 대한 또 불만이 팍 도지네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 검찰개혁. 그래요. 하여간 뭐, 검찰개혁, 뭐, 공수처법. 이게 뭐, 공수처법은 과정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수사와 기소 분리. 그 다음에 이거 법원도 저기 분산. 그러니까는 이러한 지방자치. 그러니까는 미국과 독일처럼 지방마다 다 대법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 전체적인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심사합니다. 어찌 보면 사심제도 일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권한을 분산하고 또 분야도 분산해서 그 사법제도를 국민의 주권이 장악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뭐 재앙이 되는가는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각자가 얘기하고요. 이러면서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서해도발 뭐 2년서 불참했다, 뭐 해병대 뭐 사고 순직했을 때 조문 인사 안 갔다, 뭐 그 다음에 그 윤비어의 부모에 대한 방문을 거절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확인이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소한 걸 다 이런 식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한테 과연 무엇을 해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박근혜 정권 때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과정이 더욱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5, 6년 기간이요. 그리고 뭐 한국 뭐 빼지다는 것도 비판하고, 뭐 빼지다는 거 나도 우신치과 빼잖아 만들까. 하여간 뭐 저기 유능한 관료 무능한 국가, 하여간 이 정치를 비판한 건 좋지만 이 국회의원,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뭐 임대차 보호법 때 뭐 과도하게 밀어붙였다. 뭐 노웅래 의원이 비판한 거 뭐. 또 이제 김지은 씨 케이스니까는 저기 뭐 안희정 이 케이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과도한 입법이라는 거, 페미니즘의 과도한 입법이라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프랑스 철학자가 일상이야말로 그 모든 혁명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뭐 개혁도 다를 바가 없다. 개혁을 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은 밥그릇 쟁탈전이다. 자,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대한민국의 제도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독재의 산물이고, 저희가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용해야지 밥그릇 싸움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다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면 우리가 뭐 끊임없는 의심이 필수다. 끊임없는 의심이 필수이면은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선진국 사례를 공부해서 선진국 사례와 우리를 비교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선진국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의심, 공부 안 하고 의심만 한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준만 씨, 제가 2006년도에 강준만 씨와 마음적 결별을 했는데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네요. 하여간 책 내용이 이렇다는 거 읽은 소감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